그때 다 비밀이었는데 저한테만 건담체 조정석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해마다 한 5,600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보다 좀 늘었고, 그 중에 생체간 이식이 7-80%, 뇌사자, 사체간 이식을 한 20-30% 정도 됩니다. 제가 트레이닝 받던 2010년대 초반에는 토탈 1,200례 정도 했는데 지금은 좀 늘어서 1,600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코올성 간질환이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비중은 좀 줄었고요.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뇌사자가 선정되는 그 시스템이 멜드 점수로 되는데요. 술 때문에 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간이식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술 때문에 뭐 간이 나빠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점수를 계산해 보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뇌사자 간을 요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간암 환자가 또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간이식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서 많이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더 좋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간 질환은 일단 내과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어려워지면 그때 간이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식 자체가 비용도 그렇고 기증자도 있어야 되고 수술 자체도 어려우니까 섣불리 할 수 없는 거죠. 뭐 고주파 소작술, 색전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간암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보통 생체간이식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좀 심해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도 완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막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재발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진행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또 완치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예전에는 뭐 70대 이상도 웬만하면 안 하는 추세였는데 이제 뭐 수명이 느니까 점점 연령대가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80대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수혜자인데 저희 병원도 79세 환자 지금 준비하는 환자분이 있어요. 이게 워낙 여러 병원에서 이식을 하고 있고 저도 서울대병원에 있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00%를 목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증자 처음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수술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냐.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런 합병증이 물론 안 생기게 하겠지만 생겼을 때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합병증이 정말 100%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기증자는 수술 후 합병증이 기본적으로 거의 안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이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하려고 들어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힘들어하고 뭐 합병증 생겨서 황달 생기고 이러면 수술한 제 마음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기증자 수술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환자를 보잖아요. 그때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황달이 생겼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언론을 한번 탔다. 그러면 저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생체간이식 프로그램이 흔들려요. 그게 단순히 병원 뭐 건수, 수익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식을 받아야 되는 1,400명 뭐 이 정도 환자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처럼 뇌사자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생체간이식을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2-3주면 많이 자라요. 기능까지 회복하는 데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2-3개월 얘기를 하지만 보통 한 달이 지나면 다들 예전에 하던 일 다 하고 계세요. 다른 혈액형에 대한 항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하면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네, 네. 그 공격을 할 항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약을 일단 쓰고요. 아, 약을 2주 정도 전에 써서 이제 항체를 더 이상 못 만들게 하고 그 약효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효과가 나면 기존에 만들었던 항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항체를 씻어주는 혈장 치환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해서 그 항체가 충분히 줄어들었다. 그 병원마다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 안에 들면 이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처치 하는데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하고. 네,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급해서 당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한테는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멜드 점수라고 하는데 멜드 점수 한 35점 이상 돼야 뇌사자간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20점만 넘어도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기준을 한 24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24점을 넘으면 그 전처치를 버티기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점수를 보고 네, 그게 예. 맞는 환자만 그렇죠. 그렇죠. 누가 발표를 잘 안 해서 그거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드물었어요. 드물다. 네, 저희가 그 당시에 발표된 게 5건밖에 없었으니까. 아, 당시에 5건이고. 네, 대부분 간 질환 환자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남성이 많고 그리고 이런저런 합병증을 해결하려고 시술할 때 약도 써야 되고 네.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실은 저도 그 환자가 갑자기 결혼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일단 지금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그럼 외래는 계속 오니까 아, 외래를 계속 네, 오니까. 애기도 데리고 오고 지금 이제 4살 됐나? 아, 많이 컸어요. 근데 워낙에 수술 직후에 이런저런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래서 결혼 자체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임신을 한다 이것도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워낙 성격이 밝고 남편하고도 잘 지내서 그냥 물어봤는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로 보내서 산전 진단도 하고 저희도 쓰던 약물 다 줄이고 또 해가 되는 약은 끊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결국 임신도 되고 또 문제는 임신 기간에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마음 졸이면서 또 10개월을 간이식을 받아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사였어요.